투자의 시각을 바꾸는 경험 주식 투시경 교육 스페셜. 안녕하세요. 진행의 이유진입니다. 요즘 시장이 계속 주목하는 이벤트는 연말 배당 기준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내일이 배당락일인 만큼 대주주 양도세 요건 회피 물량인 건지 요즘 계속 개인이 덜어내는 모습 흐름이 또 이어졌고 오늘도 개인이 줄기차게 매도 물량을 내놓는 모습이었는데요. 근데 또 그 내놓는 물량을 기관과 외국인이 고스란히 가져가는 상황이 연출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또 많은 분이 그럼 내 종목은 언제 팔아야 되나 또 언제 사야 되나 이런 고민 많으셨을 거고 이제 올해 주식시장 거래일이 내일과 내일 모레 이렇게 이틀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포트에 새로운 종목 담기 위한 그런 고민까지도 아마 계속되고 있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 방송 함께 하시면 그 고민들 모두 다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시황선생 반재혁 전문가님과 오늘 방송 채워갈 건데요. 저희 전문가님이 또 작두탄 시황 분석으로 유명하신 만큼 오늘장 시황 분석으로 또 철저하게 오늘 시장 돌아보시고요. 또 새해 전략도 세우셔야죠. 앞으로의 시장 대응 전략까지 확실하게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송 중에 드리는 시크릿 종목 힌트와 함께 방송 후에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서 시크릿 종목 공개해 드릴 거고 세세한 분석까지도 이어지니까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기회 잡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주식투시경 시황선생, 주식투시경 시황선생이라고 검색하고 들어오셔도 되고요. 또 화면 하단 QR코드를 저희가 방송 내내 띄워드릴 겁니다. 이 QR코드에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기만 하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 있는 링크가 생성됩니다. 그 링크 통해 들어오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차별 코드는 4444, 숫자 4, 4개 입력하시면 되고요. 또 이렇게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 전문가님이 장중에 실시간으로 해주시는 시황 교육과 또 시크릿 종목 매매 타이밍까지 잡아가실 수 있는데요. 이미 들어와 계신 분들, 또 전문가님의 멘토링으로 오늘도 어마어마한 수익률 쌓아가셨습니다. 직접 확인하고 가시죠. 먼저 지난 시크릿 종목 누적 수익률입니다. LG이노텍이 현재 103%를 뚫고 세 자릿수 누적 수익률 쌓고 있습니다. 이어서 지난주만 해도 30%였던 에브리봇이 정말 크게 뛰어 올라줬습니다. 벌써 70% 넘겼고요. KG모빌리언스가 그 뒤 바짝 쫓으면서 64% 육박하는 모습입니다. 어버브 반도체와 NC소프트는 각각 43%, 41% 이상으로 강세 드러내고요. DB하이텍은 37.5% 챙겨갑니다. 동진세미캠도 정말 무섭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34% 훨씬 넘게 쌓아 올랐고 또 RFHIC 32%, 디오가 29% 넘게 가져갔네요. 두산마켓은 23%를 그리고 명신산업은 20% 넘보는 모습 포착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최근에 공략해주신 시크릿 종목 누적 수익률입니다. KG 이니시스가 2달 만에 벌써 28% 돌파한 모습입니다. 또 NHN 한국사이버결제는 22%를 육박하는 모습이고요. 모트렉스가 9.34%, 그리고 딱 일주일 전에 12월 21일 방송에서 주셨던 서울반도체는 10% 가까운 탄력적인 상승세 연출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또 이렇게 확실한 수익률을 많은 분이 얻어갈 수 있는 비법은요. 전문가님께서 장중에 탁월한 매매 전략도 세워주셨고 타이밍까지 잡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그분들이 믿고 따라와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확실하게 얻어가실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전문가님과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서 함께 하시면 LG이노텍 같은 세 자릿수 누적 수익률 그 주인공이 여러분이 되실 수 있습니다. 또 저희 전문가님이 올해에 또 오늘 방송은 마지막 나와주시는 날이고 다음번 뵐 때는 새해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더더욱이나 또 최상의 연말 전략 세워가실 수 있도록 방송에 더 집중해 주시고요. 채널 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주식 투시경 교육 스페셜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네, 시장의 흐름을 알아야 주식 투자 성공한다. 시황선생 반재혁입니다.
네, 우리 아나운서께서 말씀하셨듯이 오늘이 올해 마지막 방송입니다. 그래서 오늘이 또 좀 어수선했죠. 배당금 때문에도 그랬고 양도세도 오늘 하루 종일 시장이 왔다 갔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이 투자 전략 어떻게 잡아야 되나 어수선한 하루였을 테지만 저랑 같이 하신 분들은 그래도 오늘 굉장히 무난하게 평온하게 또 오늘도 잘 보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올해 마지막 날이다 보니까 그래서 올해 증시 결산 그리고 내년도의 전망 그리고 여러분들 원하시는 또 꿈 같은 그런 시크릿 종목 준비했으니까요. 같이 보시고 수익도 잡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올해 증시 이제 숨가쁘게 다녀왔는데요. 진짜 다사다난하다라는 말이 올해 꼭 들어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리 말씀드리지만 올해 열심히 응원해 주시고 시청해 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네, 뭐 이따가 또 바쁘다 보면 또 인사를 또 못할 수도 있으니까 제가 미리 먼저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열심히 응원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올해 특히 오늘 좀 정신 없었죠. 배당을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종목마다 좀 차이는 있습니다만 배당 문제, 오늘이 배당 기산일이고 오늘까지 보유하신 분들은 배당을 받을 수가 있죠. 물론 종목마다 배당을 주는 종목도 있고 안 주는 종목도 있습니다. 네. 종목마다 다 다르게 전략을 좀 구성했어야 되는데 오늘 금호석유를 배당이 적지 않아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고민이 많으셨을 텐데 그것도 이따가 다시 한번 얘기하고요. 네. 그리고 양도세 회피성의 매물들이 엄청나게 쏟아졌습니다. 네, 개인 투자자들이 최근에 엄청 돈이 많다라는 느낌을 많이 들었는데 오늘 진짜 제대로 확인했습니다. 한번 보시죠. 네, 오늘만 코스피만 2조, 거의 2조입니다. 코스피만 2조, 코스닥은 1조. 오늘 하루만 그렇고요. 그래서 제가 좀 있으면 좀 더 정리를 해드리겠지만 코스피 같은 경우는 개인이 12월 들어서 거의 10조 가량을 매도를 했습니다. 대략적으로 제가 암산으로 계산했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만 거의 10조 정도. 그리고 코스닥은 좀 들락날락했어요. 근데 최근에 한 20일 이후로 보면은 거의 3조. 와, 진짜 대단하죠. 개인 투자자 돈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근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것을 기관 투자자들이 또 받았어요. 외인도 받았지만 기관 투자자들이 많이 받았습니다. 받아주니까 던진 건가 아닌가 던지니까 받은 건가 조금은 무엇이 우선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좀 회피할 수 있는 좀 여지를 좀 많이 줬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깊게 파면은 좀 시간이 걸리니까 그래서 좀 요 정도로만 말씀드리고요. 아침부터 이렇게 보시다시피 기관이 엄청나게 매수를 했고 개인은 매도를 했어요. 왜 이렇게 개인들은 매도를 할 수밖에 없는지. 네, 아까 노란톡에서 제가 교육을 조금은 디테일하게 드렸습니다만 양도세가 좀 적지가 않죠. 대략 적게는 22%부터 많게는 33%까지. 22% 33% 하면 우리가 딱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는 한가 한방이에요. 이거를 하루만 살짝 팔았다가 다시 사면은 되니까 이런 제도적인 허점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절세죠. 세금을 절약하고자 하는 욕구들이 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세무사는 아닙니다만 어쨌든 그런 욕구들이 좀 강했다. 그런데 마침 기관 투자자들이 많이 받아줬어요. 만약에 내일 다시 산다고 하면 조금 비싼 금액으로 살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양도세를 회피하는 게 사실은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런 제도적인 맹점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내년에는 올해는 이렇게 됐고 내후년부터는 좀 바뀐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1년에 그러니까 손실 본 거 빼고 5천만 원 이상 수익이 나면 거기에 대해서 20% 또는 22% 이렇게 일괄적으로 세금을 매긴다고 해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면은 5천만 원보다 적으면 세금은 비과세니까 그게 더 낫겠네요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6천만 원을 수익을 났다고 하면 5천만 원은 비과세예요. 그대로 수익이시고 1천만 원에 대해서만 과세입니다. 그래서 세금 빼고 나머지는 그것도 수익인 거예요. 그래서 수익이 많이 나면 많이 날수록 좋다라는 거. 그래서 많이 나서 수익 내는 것은 세금 내는 것은 일단 좋은 일이죠. 여러분도 수익 많이 내시고 하셔서 세금도 조금
뭐 많이 아니더라도 조금 내시고 하면 얼마나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개인적인 생각이었고요. 예, 어쨌든 생각보다 어마어마하게 오늘도 코스피에서 2조, 코스닥에서 1조, 도합 3조, 오늘 하루만입니다. 그것을 개인하고 기금이 다 받아들였어요. 외인들도 같이 받아줬고요. 코스피, 코스닥이 오늘은 똑같은 모양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코스피는 개인이 12월 들어서만 10조, 제가 그냥 암산으로 대충 계산한 겁니다. 대략적으로 했을 때 10조 가량. 저 더하고 빼기 해서 한 대략 10조 정도. 그러니까 보시면은 뭐 이렇게 엄청나게 계속 개인 물량이 많이 나왔죠. 네. 근데 이게 오늘 같은 경우는 그래도 매도를 하는 게 나쁘진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기관들이 많이 받쳐줬으니까. 근데 12월 초에는 사실은 거의 뭐 바닥을 찍는 상황에서 개인 물량이 나왔을 때는 사실은 손실이 많았을 겁니다. 그래서 조금은 시차에 따라서는 주식은 좀 타이밍의 어떤 미학이기도 하죠. 그래서 좀 12월 초에 던지신 분들은 좀 손실이 많으셨던 것 같고 오늘 던지신 분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차익 실현 또는 이런 모습이어서 시차에 따라서 좀 손실 구간이 좀 다르다.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뭐 코스닥도 최근에 그러니까 한 20일 이후부터는 매도죠 거의. 코스닥은 그래서 20일 이후로만 3조 매도. 코스피 그렇습니다. 코스닥이. 네. 그리고 뭐 삼성 그 연기금에 대한 뭐 기사가 하나 나왔었는데 삼성전자 팔아서 뭐 샀나 했더니 보통 이렇게 코스닥 쪽으로 많이 들어왔고요. 여러 가지 종목이 있습니다만. 네. 그리고 이제 오늘은 이제 올해 마지막 날이죠. 그리고 내년에 대해서 전망하는 이제 그런 날인데요. 일단은 내년에도 코로나가 물론 지금은 오미크론이 비교적 생각보다는 전파력은 좀 강하지만 그렇죠? 치명률은 조금 낮다라고 하면서 조금 안도하는 그리고 치료제도 나왔기 때문에 안도하는 모습은 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에서 그런 흐름이 나왔고요. 그게 우리나라도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산타 랠리에 의해서 연말까지 계속 랠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이게 또 어떤 변수가 또 나올지 모르죠. 그래서 경기를 완전히 늦출 수는 없다. 또 다른 어떤 변이가 또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는 뭔가 이렇게 위험도는 좀 낮아진다라는 그 통계는 있습니다만 또 모르죠. 워낙 특이하기 때문에. 네. 그리고 만약에 이대로 경기가 좋아져도 역시 코로나의 변수죠. 그래서 역시 경제가 다시 재개되고 뭐 여행을 가게 되고 우리 아나운서께서도 여행 빨리 가고 싶다라고 많이 말씀하시는데 뭐 이런 부분 여러 가지 관련이 많죠. 코로나 때문에 어떤 우리 경제가 왔다 갔다 하는 모습. 네. 그리고 어쨌든 뭐 지금 코로나 때문에 뭐 이것은 뭐 좋든 싫든 간에 4차 혁명. 그래서 지금 반도체 수급이 굉장히 좀 중요하죠. 4차 혁명이 굉장히 앞당겨졌다라는 부분. 옛날에는 5G, 유럽에서는 막 안테나 부셔가면서 막 반대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너도나도 5G를 넘어서 6G로 가야 된다. 막 이런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AI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코로나 덕분에 이게 뭐 덕분에라고 해야 되나요? 어쨌든 앞당겨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역시 내년에도 일단은 큰 변수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역시 이제 뭐 관련돼서 공급망이 코로나가 좀 더 많이 또 해제가 되면 그렇죠? 근데 확진자가 계속 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안심을 할 수는 없어요. 지금 뭐 마음껏 여행할 수는 없죠. 얘가 위험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워낙 전파력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공급망의 해소, 반도체 수급. 그럼 공급망 해소되면 뭐 예를 들어서 뭐 반도체 수급 때문에 뭐 올해 자동차가 많이 쉬어갔습니다만 내년 좋아지겠죠. 업황이 여러 가지 물류라든지 반도체 수급 이런 문제들이 됐고요. 그리고 또 역시 우리나라는 내년에 또 대선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각종 정책 테마 또 무슨 테마주들이 많이 나오겠죠. 그래서 저희는 어쨌든 주식시장도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고 그리고 좀 제도적으로 문제가 많죠. 아까 양도세 문제도 그렇고 우리가 제도적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잘 개선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확실히 우리가 이제 미국과 중국의 사이에 끼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중국의 어떤 패권. 근데 이거를 보면요. 저는 이것 때문에 대만을 보면 대만은 너무나 평화롭습니다. 사실 미국하고 중국하고 가장
압력이 가장 높은 곳이 사실 대만인데 대만은 지금 나쁘지 않거든요. 그래서 겉으로는 싸우면서 뒤에는 뭔가 경제적으로는 서로 동맹 관계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 그리고 그 애플 그 아이폰이죠. 아이폰이 가장 많이 팔린 게 또 중국입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그렇죠. 정치적으로는 싸우는 것 같지만 경제적으로는 그렇지 않은 모습이 있기 때문에 크게는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지만 또 언제든지 또 변수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 하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인플레이션이라든지 또는 금리 또는 환율 특히 환율 때문에 외인들이 어쨌든 더 많이 들어오려면은 원화가 좀 더 강화되고 하면은 좀 더 우리가 또 좋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내년에도 같이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결과적으로 내년에 어떻습니까? 한마디로 물어본다라고 하면 솔직히 저는 뭐 이렇게 나쁘게 전망하지는 않습니다. 나쁘게 전망하지는 않고요. 그 이유는 또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또 드릴게요. 네, 이게 환율 뭐 오늘은 이제 보합 정도에 머물러 있습니다만 사실 환율이 좀 더 낮아진다고 하면 외인들은 어떤 환 차익까지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외인들이 좀 더 강하게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는 거고요. 그래서 환율 문제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좀 지켜봐야 됩니다. 네, 그리고 네, 역시 이제 이 차트 안에 모든 것이 담겨 있죠. 우리의 증시는 차트 안에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한 8월쯤에서 제일 높았을 때가 8월이었죠. 그 다음에 좀 조정, 굉장히 좀 오랫동안 조정을 받았는데, 그 다음에 지금 반등 그리고 오늘 네, 뭐 양도세 또는 뭐 배당 여러 가지 뭐 뒤숭숭했습니다만 결국에는 양봉으로 마감했어요. 상승했습니다. 근데 뭐 길게 전망을 하려면 일봉보다는 주봉이나 월봉을 봐야 되죠. 그래서 올해 어려웠던 부분이 바로 이 구간에 작년에 공매도가 사실은 좀 여론의 눈치를 많이 봤죠. 공매도 다시 재개하면 겨우겨우 올라왔는데 좀 증시가 어려질 거다라는 여론이 좀 팽배하면서 좀 정치권이 사실 좀 눈치를 봤습니다. 그래서 공매도 연장을 시켰어요. 폐지를 연장시켰어요. 그러면서 이 구간에서 과도하게 조금은 좀 이렇게 많이 들어왔죠. 네, 그러면서 증시가 그때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그때 매수해서 수익 보신 분들은 너무나 좋았겠지만 그 이후로 들어오신 분들은 물론 그 다음에도 좀 빠졌다가 다시 요 부분 들어왔습니다만 그렇지만 이게 이격도란 말이 있죠. 그래서 너무 많이 벌어지면 이게 나중에는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가려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결국에는 한 주봉상으로 볼 때 한 60일선 정도로 이렇게 좀 이격도가 좀 좁혀졌네요. 그러면서 지금 이 구간에서 굉장히 좀 최근에 좀 힘들었었다. 그래서 월봉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5개월 동안 음봉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최근에 힘들었었다. 그렇지만 이제 12월도 들어서 다시 반등이 나오면서 여러분들이 좀은 그래도 좀 지금은 조금 좀 낫죠. 지금 좀 낫고 그리고 또 이런 추세로 가다 보면 또 주식이라는 거 관성의 법칙이 있죠. 가던 방향으로 또 가는 방향이기 때문에 또 반등해서 올라가는 흐름이 나오면 내년 초에도 조금은 좋지 않겠나라는 것이 있고요. 또 단기적으로 봤을 때도 사실 뭐 지금 뭐 12월만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만 11월, 12월 개인 물량 계속 많이 나왔죠. 그래서 그게 다시 증시로 들어온다는 보장이 있는 건 아닙니다만 일부는 다시 들어올 거예요. 그러다 보면 또 매수 대기자들이 있다라는 부분은 좀 그래도 우리가 단기적으로는 그래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것은 어디까지나 제도적인 문제 때문에 발생한 거기 때문에 경기와는 좀 무관합니다만 어쨌든 수급이 발생한다는 것은 굉장히 증시에서는 좋은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빠졌던 개인의 물량이 다시 들어올 수 있다. 전부는 아니어도 일부는 들어올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주봉상으로 봤을 때도 일단은 반등 패턴, 반등으로 올라섰기 때문에 이 흐름이 좀 더 갈 수가 있다라는 부분, 이 정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월봉을 보면 그렇죠? 여기서 이 구간이죠. 굉장히 5개월 동안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힘들었죠. 그리고 이제 그러다가 12월부터 반등이 나왔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12월 초에 물량을 정리하신 분들은 사실은 거의 손절에 가까운 분이지 너무 이제 지치기 너무나 많이 지쳐가지고 그렇죠. 근데 참 주식이라고 한 게 참 많이 그래요. 진짜 힘들어서 던지고 싶을 때가 가장 저점인 경우가 좀 많죠.
그거 조금만 참았더라면. 그래서 차라리 오늘 같은 경우 매도를 했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익절이 가능한 지점까지 왔을 가능성이 있죠. 네. 네, 그래서 참 주식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기다림의 미학이다라고 또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수익이 쉽게 나지는 않죠. 네. 사람을 너무나 힘들게 합니다. 네. 피 같은 돈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네. 그런데 주식은 좀 마음을 좀 널리 좀 보셔야지 그런 분들이 좀 수익이 잘 나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단기적인 것보다는 좀 길게 보셔야지 수익도 더 크게 나시고요. 물론 단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큰 수익을 내기는 어렵죠. 잘못하면 크게 또 물리기도 하고요. 좀 길게 보시는 안목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러면 저를 보셔야죠. 저를 같이 하시면은 좀 더 안목을 좀 더 키우시고 좀 더 길게 본다고 하면 결국에는 좋은 종목들은 다시 올라옵니다. 네, 그리고 뭐 코스닥 같은 경우는 뭐 오늘 좋았죠, 그렇죠? 최근에 좀 많이 빠지는 흐름에서 좀 안타까웠습니다만 오늘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다시 한번 좀 강한 흐름이 나왔습니다. 네, 미국 시장이 또 산타랠리에 의해서 또 연말까지 역시 코로나에 대한 어떤 경계감이 조금은 약간 느슨해진 것 같은. 그렇지만 아직 완전히 다 마음을 놓을 수는 없습니다. 또 어떤 변수가 생길지 몰라요. 일단은 현재는 오미크론은 그래도 조금은 좀 낫다. 그렇죠? 근데 확진자는 또 많아요, 또. 네. 그렇습니다. 네. 나스닥도 오늘 어젯밤 좋았고요. 그다음에 역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많이 좋았네요.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도 오늘 잘 갈 수가 있었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본 역시 뭐 미국의 영향으로 좋았습니다. 그리고 역시 대만이 지금 최고가 갑니다. 최고가. 그래서 아까 미국과 중국의 어떤 패권 분쟁이 우리나라에 어떤 그 영향을 좀 끼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만을 보면 사실은 또 안 그런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정치 지도자들은 서로의 자기의 어떤 겉으로 보이는 강한 모습을 보여야 되기 때문에 으르렁거리고 싸우는 것 같지만 경제적으로는 서로가 좀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대만을 보더라도 그렇죠. 지정학적 어떤 그 위험이 있다라고 하면 대만도 그 증시가 안 좋아야 되죠. 근데 여기 증시가 지금 너무나 좋습니다. 이쪽은 물론 반도체 때문에 좋은 것도 있지만요. 그래서 뭐 당분간은 큰 문제는 생기지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또 뭐 어떤 정치적인 리스크는 항상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만 당분간은 좀 그러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부분이 여러 가지가 최근 이제 좀 그 악재는 많이 좀 이렇게 완화되고 이게 좀 좋은 모습이 많이 좀 나오지 않나라는 부분이 내년 초에 좀 그래도 좀 증시가 좀 나쁘진 않을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을 갖게 하고요. 네, 그리고 중국은 뭐 좀 항상 좋지는 않죠. 네, 중국은 항상 이렇습니다. 네, 어떻게 올림픽을 개최하는 국가가 바로 전에 일본이었고 중국이었는데 최근에 뭐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썩 좋지는 않습니다. 네. 네, 그리고 뭐 오늘 우리나라 증시 뭐 15일까지 보면 굉장히 다 좋았고 그리고 뭐 셀트리온이 특히 좋았네요. 네, 좀 특이하지만 셀트리온 좋았고요. 그다음에 오늘은 코스피가 너무 좋았죠. 코스닥이 오늘 뭐 2차 전지 쪽으로도 좀 많이 들어왔고 물론 최근에 좀 많이 쉬었었습니다만 역시 다시 한번 또 반등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반도체만 너무 좋았다가 이제 반도체에서 또 이제 뭐 여러 가지 또 흐름이 나오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쨌든 오늘 방송이 올해 마지막이라서 올해 한 해를 짧게나마 정리를 해봤고요. 그리고 내년 증시는 아무래도 당분간은 크게 아직은 나쁜 것이 없기 때문에 좀 좋은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좀 가급적이면 희망을 드리고 싶어서 저도 좀 좋은 것을 보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좀 많이 헷갈리셨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하나하나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또 보겠습니다. 모나토 실시간 상황하고요. 참여 방법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강의에서는 국내외 마감 시황 꼼꼼하게 짚어주시면서 2022년 새해에 우리 시장 주요 이슈까지 교육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또 매 눈으로 분석한 전문가님의 시황 흐름을
장중에 교육 받으신다면 여러분의 매매 전략은 아마 더욱더 확신 있고 또 탄탄해질 텐데요. 전문가님과 장중에도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바로 노란톡 오픈 채팅방입니다. 자, 그리고 이 노란톡방에서 잠시 후에 드릴 시크릿 종목 힌트의 정확한 종목명도 공개를 해드릴 거고요. 무엇보다 최근에 주셨던 시크릿 종목의 누적 수익률이 벌써 어마어마하다는 거. 지금 보시면 KG 이니시스가 한 달 만에 벌써 28% 돌파했고요. NHN 한국사이버결제는 22% 육박하는 모습입니다. 또 모트렉스가 9.34% 그리고 12월 21일 방송 일주일 전에 주셨던 이 서울 반도체는 10% 가까운 탄력적인 상승세 연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또 탄력적인 힘 있는 종목을 오늘도 새롭게 준비를 해주셨으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지난 시크릿 종목들이 방송 공략주로 주신 지 지금 한 달도 안 된 종목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시세 분출을 또 크게 앞둔 유망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들의 탁월한 매매 타점 잡기 위해서는 또 전문가님의 매매 타이밍 교육 꼭 받으셔야 하고요. 그 방법은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 됩니다. 들어오시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주식투시경 시황선생, 주식투시경 시황선생이라고 검색하고 들어오셔도 되고요. 또 화면 하단 QR코드에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기만 하시면 링크 생성됩니다. 참여 코드는 4444, 숫자 4, 4개 입력하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자, 방송 마친 후에는 참여 코드 막혀서 더 이상 들어오실 수 없다는 점 꼭 기억하시고요. 지금 이 시간 절대 놓치지 마시고 서둘러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전문가님 다시 모셔보도록 하죠. 네, 한 3, 4개월 전인가요? 그 JP모건에서 반도체 겨울이 오고 있다라는 리포트를 내고 나서 반도체가 굉장히 어렵지 않나라는 시각이 일부는 있었습니다만 아무도 믿지는 않았죠, 사실은. 그런 리포트에 대해서 별로 믿지는 않았습니다만 뭐 지금 뭐 반도체 같으면은 겨울이 아니라 완전히 봄을 지나서 완전히 뭐 최성수기로 가고 있는 느낌이 듭니다. 아까 코로나 때문에 4차 혁명이 좀 더 빨리 왔다라고 말씀드렸고, 메타버스 그리고 심지어 자동차에도 어마어마하게 반도체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관련주들이 굉장히 좋은 흐름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삼성전자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을 보려면 역시 삼성전자를 봐야 된다 말씀을 드렸었고, 그리고 삼성전자를 보면은 앞으로의 시장이 어떻게 될지도 전망이 좀 어느 정도는 가능하다. 역시 5일선 타고 오늘 사실 살짝 빠지는 흐름이 나올 뻔했습니다. 그래서 양도세를 회피하려는 걔네 물량들이 삼성전자에서도 어마어마하게 나왔습니다. 진짜 하루 만에 이렇게 많이 나올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많이 나왔는데 근데 그것을 또 기관들이 또 받아줬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약간은 주고받고 하는 것 같은 티키타카 같은 느낌도 드는데 어쨌든 삼성전자 주주의 입장이라면 그렇게 나쁘진 않죠. 근데 어쨌든 오늘의 배당은 좀 포기를 하고 입절하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상황이 그러시고 그렇지만 끝끝내 결국은 양봉을 만들어냈습니다. 사실 오늘이 그렇죠? 배당 기산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주식은 이틀 뒤에나 이게 현금으로 들어오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오늘이 2021년도 마지막 날과 마찬가지입니다. 내일부터는 뭡니까? 2022년도예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21년도 마지막 날이고 내일부터 리셋, 새로운 출발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힌트 하나 드렸습니다. 12월에만 10조가량의 개인 물량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그 전까지 11월, 10월까지 하면 더 하겠죠. 미리 빼신 분도 계시기 때문에 그러면 그중에 다는 아니지만 일부는 들어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마 그것 때문에 오늘이 저점 매수의 기회가 아닌가라고 해서 조금은 주식 오래 하신 분들은 아마 그렇게 좀 매수 타임을 잡지 않았나. 그래서 장 마감 때 조금 뭐가 막 뛰어오르는 연어들처럼 막 많이 올라왔죠. 그런 모습이 좀 연출되긴 했는데 그거는 일단은 뭐 반은 맞을 수 있고요. 뭐 내일 또 보시면 아시겠죠. 어쨌든 연초에는 뭐 나쁘지는 않을 것 같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네, 삼성전자 오늘 개인이 726만 주를 매도를 했습니다. 700 하루에만. 오늘 그 코스피에서 2조라고 했죠. 삼성전자가 어쨌든 많은 부분을 차지하네요. 이렇게 삼성전자를 걔들이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워낙 믿고 가져가는 종목이다 보니까 또 물량이 좀 많았겠죠. 그래서
이 양도세 요건이 1인당 10억이 아니라 납뿐만 아니라 직계 가족 그리고 특수인까지 합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10조가 넘는 분들이 많은 거예요. 의외로. 또 이거는 뭐 현금성 자산으로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물론 그러니까 하루만 팔았다 내일 또 다시 사면은 그 대주주 요건을 좀 회피할 수가 있는 제도적인 맹점이 있다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오늘 물량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뭐 어쨌든 잘 하신 거죠. 왜냐면 12월 1일에 매도하신 분들은 거의 손절하신 건데 오늘 매도하신 분들은 거의 익절입니다. 네, 이게 역시 주식은 타이밍의 미학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오늘 뭐 어쨌든 뭐 익절하신 분들 축하드리고 외인도 많이 받았습니다만 기관이 오늘 너무 많이 받았네요. 이거 서로 진짜 주고받는 거 아닌가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들 정도로 굉장히 기관들이 많이 받아줬어요. 그리고 외인들이 연속적으로 이렇게 그렇죠? 환율이 사실은 지금 그렇게 이게 우호적이는 않습니다. 사실 환율이 좀 높아요. 그런데도 외인들이 이렇게 계속 들어오고 있다는 거. 그 부분은 한국 주가가 그만큼 저평가돼 있다라는 부분이 제가 어느 정도 설명 좀 드렸었고요. 그래서 삼성전자를 보면서 우리나라의 주식의 흐름에 시장의 흐름을 어느 정도 알 수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뭐 어쨌든 이렇게 외인들이 계속 들어오고 기관이 오늘 많이 사주고 물론 일부는 좀 나올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리고 뭐 개인들이 빠졌던 물량이 또 다시 또 들어오겠죠. 또 내일 어떤 모습이 나오지는 다시 한번 보면 굉장히 좀 다이나믹한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좀 싶고요. 뭐 이거는 뭐 대형주 기준에서는 그렇고요. 소형주에서는 아마 더 그런 모습이 나올 가능성이 좀 더 높다. 왜냐하면 그렇죠? 개인 물량들이 아무래도 코스닥에도 또 많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코스닥에서도 1조입니다. 코스닥에서 1조는 코스피 2조보다 사실 더 큰 겁니다. 많은 물량이 나왔어요. 그래서 다는 아니지만 일부는 다시 들어온다 말씀드리고요. 네, 오늘 뭐 연기금이 웬일로 좀 들어왔습니다. 연기금 들어왔고요. 네, 그 하이닉스도 오늘 양봉이죠. 사실 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나 장 초반은 굉장히 음봉으로 이거 뭐 이대로 빠지는 거 아니야. 뭐 그렇게 위험하진 않았습니다만 그런 느낌도 들었습니다만 결국에는 들어 올리더라고요. 들어 올리고 역시 5일선 위로 그다음에 21선 위로 그래서 이런 종목에 이게 뭐 하이닉스가 아니라 어떤 종목이라도 이런 흐름이 나온다고 하면 뭐 5일선은 조금 살짝 깨질 수 있어요. 그죠? 그렇지만 21선을 깨지지 않는다고 하면 충분히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추세적으로 아직 추세가 많이 살아있다. 그리고 뭐 21년도 아니 22년도 올해도 뜨거웠습니다만 뭐 메타버스라든지 NFT 사실 반도체 없이 돌아갈 수 있는 게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심지어 자동차도 이제 IT 기계나 마찬가지 정도로 반도체 기계들이 많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건 뭐 겨울이 아니라 지금 뭐 봄입니다. 봄. 네. 그렇고요. 역시 외인과 기관의 매수, 그다음에 오늘 개인들의 매도. 이런 패턴이 여기도 나오고요.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이렇게 좋다 보니까 그렇죠? 최근에 뭐 테스는 제가 지난달에 아마 추천드렸던 종목 같은데 전공정 장비 업체죠. 역시 오늘도 강한 흐름. 5일선 위에 탔죠. 지난번에 한번 좀 꺾였었습니다만 한번 강한 흐름에서 꺾이다가 다시 한번 5일선 위로 또 다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오늘 뭐 반도체 장비 특히 오전에는 눈치 보기 그렇죠? 물량이 더 많이 더 싸게 살려고 막 기다리고 있다가 오후에 되니까 서로 이거 지금 저점 매수 아니야? 들어온 모습이 많이 좀 보였습니다. 네, 그랬고요.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양봉으로 마감한 종목들이 많았다 말씀드리고요. 역시 기관들이 이렇게 많이 좀 사주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제가 뭐 이렇게 공개 추천드린 종목은 아닙니다만 계속 이 종목 좀 말하고 싶었는데 하면서 계속 이제 보다 보니까 이렇게 또 올라가더라고요. 대덕전자, 여기 좀 뭐 회로 기판 이런 종목도 굉장히 잘 흐름이 좋네요. 오늘도 굉장히 강한 흐름 나왔습니다. 네. 역시나 기관하고 여기는 이렇게 외인들이 그래서 뭐 어쨌든 오늘 뭐 이번 달에 그 개인들의 물량이 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개인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물량보다는 종목보다는 이렇게 기관이나 외인들이 들려오는 종목들이 훨씬 더 흐름이 좋았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양도세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었다. 제도적인 맹점이 있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예, 그리고 네, 요거는 예, 서울 반도체입니다. 네, 서울 반도체. 예, 사실 뭐 종목 이름이 반도체지 사실 LED 종목이죠. 그래서 이 종목도 사실은 더 이상 내려갈 것보다는 올라갈 일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고 지난주부터 이렇게 흐름 나왔죠. 그래서 아직 뭐 121선 타지 않습니다. 120선을 위로 올라오면 좀 더 탄력적인 모습이 나올 텐데 어쨌든 내려갈 일보다는 올라갈 일이 더 많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뭐 좋은 종목들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간략하게 좀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그 시크릿 종목, 그렇죠? 시크릿 종목인데 이 종목은 요전에 보시면 뭐 상한가도 간 적이 있습니다. 상한가도 가고 뭐 이렇게 굉장히 좋은 흐름이 있었는데 지금 기간 조정을 1년 넘게 받았죠. 기간 조정 받고 살짝 올라오다가 그리고 하나, 둘, 셋, 쓰리바닥 치고, 그렇죠? 뭐 코스피랑 거의 비슷하게 움직입니다, 그렇죠? 쓰리바닥 치고 최근에 딱 120선에 닿았어요. 지금 뭐 예전 것까지 1년 전 것까지 보여드리려니까 좀 이렇게 작게 보일 수는 있습니다만 지금 120선에 딱 닿았습니다. 120선 넘어가면 좀 더 탄력적인 흐름 나오는 거 많이 보셨죠? 그래서 이 종목은 이제 시총이 한 7천억 정도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상장 주식도 어느 정도 적당히 되고요. 그래서 뭐 반도체 뭐 다 좋지만 전자장비 좋을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2022년도 매년 초에 CES 있죠. 전자 박람회가 있기 때문에 역시 여기도 삼성전자 그렇죠. 삼성전자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갤럭시 Z 폴드나 Z 플립의 모듈 부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많이 팔릴수록 회사는 좋겠죠. 회사는 당연히 좋고요. 그다음에 요즘 뭐 그 바이오 관련돼 가지고 뭐 심박수를 잰다든지 이런 헬스케어 같은 이런 모듈도 바이오 센서들도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통신주 굉장히 좋았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소개시켜드렸던 RFHC 굉장히 좋았었는데 5G 그렇죠. 그래서 2021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많이 투자를 못했습니다. 근데 2022년도에는 유럽에서는 예전에는 막 안테나 깨고 쓰고 막 이러다가 지금은 서로 하겠다고 난립니다. 업황이 좋아질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5G 역시 핸드폰 안에 들어가는 부품을 공급한다. 뭐 요즘 뭐 핸드폰 없이 세상이 안 돌아가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래서 삼성전자에 납품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업황이 좋을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카메라 모듈 회사까지 인수를 했습니다. 뭐 어쨌든 호재가 만발인데 그리고 또 이 회사는 또 특이하게 예전에 유니캐스트라고 해서 제가 이제 추천했던 종목 중에 그 회사가 모 회사입니다. 사실은 이 회사보다는 여기 자회사인데 이 회사의 전망이 더 좋아 보긴 합니다. 지금 딱 120선에 닿았고요. 그래서 넘어가면 역시나 좋은 흐름 나올 수 있다. 그다음에 외인들의 이런 매수, 그다음에 기관들의 계속 쭉 순매수 이렇게 보이시죠? 보이시고 그리고 매출과 영업이익이 작년 거 이미 넘었습니다. 훨씬 많이 넘었고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작년에 3배 또는 4배 이상입니다. 그래서 역시 예전에 상장했을 때 어떤 그런 좋은 흐름이 퍼포먼스가 좀 다시 한번 연출될 수 있는 좋은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 아나운서께서 또 오늘 또 준비를 열심히 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힌트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전 강의에서는 또 우리 오늘 시장에서 짚고 가야 할 종목 분석해 주시면서 12월에만 또 개인 물량이 10조가량 빠졌기 때문에 내년에 긍정적인 흐름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의견까지 주셨습니다. 꼭 기억해 보도록 하고요. 이제 여러분이 가장 기다리셨을 시간, 시크릿 종목 힌트 드릴 차례입니다. 전문가님이 또 시크릿 종목으로 여러분 포트폴리오에 주도주 담으실 분들 얼른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함께 소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시크릿 종목 힌트 한번 드려볼게요. 오늘의 시크릿 종목은요. 총 3글자입니다. 3글자. 3글자. 자, 이제 힌트 한번 드려볼게요. 전문가님, 제가 또 저희 지금도 충분히 가깝게 지내고 있지만 좀 더 거리감을 내려놓기 위해서 우리 시크릿 힌트 드리는 동안만 야자 타임 한번 해볼까 봐요. 야자 타임. 괜찮아요? 뭐 시청자들이 원하시면 괜찮아요? 네. 네, 좋아요. 재혁아, 저녁 먹었어? 밥 먹고 왔어? 먹었다. 먹었어? 뭐 먹었어? 오늘 뭐 먹었어? 참 어색하네요. 김치찌개 먹었습니다. 진짜? 네. 난 너가 저번에 아구찜 먹었다 그래서 그렇게 부럽던데. 오늘 오늘 아구찜 안 먹었네? 그래도 뭐 오늘도 맛있는 메뉴로 챙겨 먹은 것 같은데 내가 보니까 너 오늘 유독 피곤한 것 같아.
괜찮아? 좀 피곤한 것 같은데. 아니 그냥 좀 새해도 이제 돌아오고 하니까 아니 고요해바다 보느라 좀 피곤했던 것 같은데 괜찮아? 많이 괜찮다. 내가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다음번에 만날 때 너한테 커피 한 잔 사드림. 커피 한 잔 사드림. 정말? 어때? 아, 오케이. 좀 만족스럽지 않은 것 같아서 그럼 내가 샷 추가해서 택아웃까지 해드림. 테이크아웃까지 해서 사드림. 택아웃까지 해서 아우, 사드림. 고맙다. 그래? 너, 그래. 고마워해줘서 내가 더 고마워? 네. 여기까지 야자 타입으로 힌트를 좀 드려봤는데요. 제가 전문가님께 커피 한 잔 사드림, 택아웃까지 해서 사드림이라고 힌트 드려봤습니다. 이렇게 힌트 정리해 드렸고요. 방송 마친 후에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서 정확한 종목명 바로 공개해 드릴 거니까 혹시 눈치 못 채셨더라도 정말 괜찮습니다. 노란톡 방에 계시면 정말 다 아실 수 있고요. 사실 종목명보다 더 중요한 건 이 종목을 담아내고 덜어내야 하는 매매 타이밍이기 때문에 그 매매 타점을 꼭 잡아가시는 데 포커스를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서 전문가님과 함께 환상의 매매 전략까지 세워가시기 바랍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주식투시경 시황선생이라고 검색하고 들어오셔도 되고 화면 하단 QR코드에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기만 하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참여 코드 4444입니다. 자, 그럼 저희는 전문가님 다시 모셔보도록 하죠. 네. 여러분들 수익 많이 드림. 네, 이런 그렇습니다. 네, 힌트 되셨죠? 네, 오늘 그 이번 주에 강했던 종목, 그렇죠? 에어리봇, 제가 지난주에도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무슨 뭐 홈쇼핑 같을 것 같아서 너무 자세히 말씀 못 드린다 했었는데 어제 상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좀 오늘 아침에 제가 조금은 그래도 좀 조심한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은 개인 매도 물량이 나올 수가 있고 소형 종목 같은 경우는 개인들의 어떤 보통 세력이라고 하죠. 그래서 물량 가지고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조심하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뭐 로봇 종목들이 이제 초반에 많이 올라갔다가 좀 약간 음봉으로 많이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도 뭐 에브리봇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5% 상승으로는 좀 마감을 해줬어요. 그래서 크게 좀 그래도 나쁘진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생활 속에서 얻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것도 주식에서도 적용할 수 있다. 제가 좀 말씀드린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통신 종목들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RFHC 뭐 이거 조금 더 미리 뭐 좀 일찍 좀 추천드리긴 했습니다만 통신주 중에서 제가 추천드린 이유가 사실 있죠. 사실 통신 종목들이 올해 그 코로나 때문에 그 투자 업황이 썩 좋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들 적자가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RFICC를 제가 고른 이유 중에 하나는 그래도 이 회사는 좀 여력이 좀 있었죠. 그리고 흑자 좀 괜찮았었고요. 그러고 이제 그러면서도 여력 있고 주가가 떨어졌을 때 저 자사주까지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볼 때 이 회사는 자기 주가에 대해서 자신이 있구나. 그죠? 자사주를 매입했을 때 자기 회사가 누구보다 더 잘 알죠. 내가 저평가되는지 고평가되는지 잘 압니다. 그래서 그런 자사주 매입하는 그런 어떤 그 여유까지 있는 걸 봤을 때 이 종목은 앞으로 더 크게 가겠구나. 사실 그런 것도 하나의 제가 추천드린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자사주 매입한다라고 하면은 물론 다 그 종목이 올라가는 건 아닙니다만 업황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서 그렇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RFHC 제가 그래서 추천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였고요. 오늘 또 강한 모습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통신 종목들은 올 연말이든지 또 내년 초를 보시라고 말씀드렸는데 또 연말 되니까 이렇게 한번 다시 올라옵니다. 네, 그렇고요. 최근에 기관 매수가 이렇게 좀 들어왔습니다. 종목이 오늘 어쨌든 올해를 마무리하다 보니까 조금 좀 빨리빨리 움직이는 것 같긴 합니다만 이니시스 이것도 얌전하게 더디 가는 것 같지만 결국은 더 훌륭하게 잘 크고 올라가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역시 121선 넘어간다면 좀 더 탄력적인 모습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가 모빌리언스는 조금 쉬어가고 있죠. 그다음에 그다음에 요거죠. 요것도 기대하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한국사이버결제 한번 크게 거래량 트고 근데 이걸로 끝나지 않는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런 거 보니까 슬금슬금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렇죠? 시장 대비해서 나쁘지가 않죠. 네, 이런 종목들이 참 좋다. 그래서 거래를 한번 텄더니 그걸로 빠지는 게 아니라 나중에 좀 이렇게 올라오는 모습이 다시 한번 좀 기대감을 갖게 해주고요. 역시 기관들이 이렇게 매수를 해주고 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오늘 양도세 때문에 그것을 회피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도 문제였지만 배당을 받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렇죠? 삼성전자는 워낙 물량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한번 덜고 다시 한번 사더라도 그 양도세를 회피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그래서 오늘 삼성전자에 대한 어떤 매도가 많았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금호석유 같은 경우는 고민이 많았을 거예요. 오늘 삼성전자는 뭐 4번 분기별로 나눠서 주니까 뭐 크지 않았습니다만 금호석유는 최소 5%에서 6%입니다. 그래서 거의 뭐 10,000원 정도의 배당을 주기 때문에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 10,000원을 받아야 돼 말아야 돼 굉장히 고민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배당을 목적으로 들어왔다라고 하면 그렇죠. 배당을 받고 난 다음에 좀 떨어지죠. 어차피 내일은 배당 락 때문에 일단은 밑에서 시작하게 됩니다. 근데 그 이후로 올라가면은 배당도 받고 수익도 생기는데 빠지면은 배당은 받지만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어차피 오늘 마지막 종목이긴 한데 일단은 배당 받는 것은 정해져 있습니다. 이게 5%든 6%든 정해져 있어요. 10,000원 정도, 주당 10,000원 정도 이렇게 딱 받는 것이 정해져 있는데 이건 정해져 있죠. 근데 미래 주가는 올라갈지 내려갈지 모릅니다. 근데 저는 내년에 증시가 나쁠 거라 보지 않기 때문에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사실 금호석유는 굉장히 좀 저평가 상태입니다. 그런 걸 봤을 때는 올라갈 여력이 좀 더 있다라고 저는 좀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질문 주신 분이 계셨는데 그래서 종목마다 다 다릅니다. 배당만 보고 왔다라고 하면 배당 이후에는 떨어지겠죠. 그런 종목들은 미리 던지는 게 맞겠습니다만 만약에 이 종목이 더 올라갈 것 같다면 배당은 확정입니다. 확정. 배당도 받고 그다음에 주가도 더 올라간다고 하면 그렇죠. 여러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거죠. 진짜 꼭 먹고 알 먹기.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거. 그런 형태가 될 텐데 금호석유도 어쨌든 앞으로 좋은 향후에 발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뭐 할 얘기는 많은데요. 오늘은 이 정도로 하고요. 여러분들 올해 좀 열심히 응원해 주시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내년에도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주도주 발굴과 또 추세매매의 달인 반지혁 전문가님과 함께 했는데요. 제가 또 오늘 또 연말이니만큼 제가 전문가님께 질문을 하나 좀 드리고 가겠습니다. 전문가님, 질문 괜찮나요? 네. 아니, 내년부터 또 줄줄이 가스랑 전기요금이 인상된다 이런 소식이 들려오고 있어요. 네, 맞아요. 그래가지고 오늘 또 수혜주로 많이 상승했던 종목들도 많이 눈에 띄었는데 사실 이 가격 인상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주식시장에서는 좋아하는 이슈기도 해요. 근데 단발성은 아닐까 이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네, 오늘 그렇지 않아도 한전이 좀 많이 좀 올랐습니다. 근데 한전이라는 그 종목을 보면 평상시에 이렇게 그 변동성이 큰 종목은 또 아니에요. 또 보면. 맞아요. 네. 그러다가 또 보시면 근데 역시 업황과 실적을 좀 봐야 됩니다. 실적 시장에서 죄송합니다만 올해 지금 한전이 적자가 좀 심해요. 그렇기 때문에 인상은 좀 불가피한 것 같고요. 그래서 물론 조금 낮이긴 하겠지만 그래도 조금은 전체적으로 뭐 공공성이 좀 큰 기업이다 보니까 이 회사가 엄청나게 이익을 남기기보다는 어느 정도 그냥 인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유지 정도만 되지 않을까 좀 그렇게 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한전은 잘 보지 않아요.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쭉 올라가는 오늘 시크릿 종목도 그렇고 맞아요. 네. 그런 종목도 좋아합니다. 네. 업황과 실적을 또 계속 지켜봐야 하고 또 한전보다 오늘 주신 시크릿 종목 더 집중해 달라라는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또 시장의 큰 흐름을 알아야 투자에도 성공할 수 있다는 거 전문가님 말씀 꼭 기억하시면서 힘 있는 종목, 시장 흐름을 읽어내는 거 혼자 하시려면 쉽지 않지만 저희 시황 선생님과 함께 하신다면 힘 있는 종목까지도 가져가실 수 있으니까요. 믿고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그리고 또 시크릿 종목 힌트도 드렸었죠. 피곤해 보이는 전문가님
분께 커피 한 잔 사드림, 택아웃까지 해드림이라고 드렸었습니다. 방송에서 못다한 교육도 채워가시면서 시크릿 종목 전략까지 잡아가실 수 있으니까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 지금 이제 정말 1분 남았으니까 이 남은 시간 동안 꼭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자, 내일까지는 또 추위 주춤하지만 초미세먼지가 기승 부린다고 하니까 마스크 잘 챙기시고요. 저희는 내일 밤 10시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